혹시 높은 계단을 보며 한숨부터 나오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하루면 뚝딱 해치웠던 김장이나 집안 대청소는 이제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고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솜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그저 피할 수 없는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딱 10분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생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연구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상수입니다. 어느덧 저 역시 60대 후반을 지나면서 이제는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올해 73이신 김영희 어머님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동네 마실 한 바퀴 도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 일쑤셨죠. 하지만 어머님을 가장 속상하게 했던 건 곁을 파고드는 어린 손주를 예전처럼 번쩍 안아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폐물단지가 된 것 같아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석 달 만에 동네 운동교실에 나가시고 주말에는 손주를 번쩍 안고 함께 공원에 나가실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적 같은 변화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년 전 기력을 되찾는 김 여사님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께도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력 쇠퇴, 무릎 통증, 잦은 피로감의 핵심에는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도둑이 숨어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이 급격히 줄어드는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를 정점으로 매년 1%씩 꾸준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져 매년 최대 3%의 근육이 소실됩니다. 10년이면 내 몸의 근육 30%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문제가 아닌 이유는 첫째,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저장고입니다.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바로 근육이죠. 이 저장고가 줄어드니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을 떠돌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근육이 줄면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자꾸 살이 찌고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며 이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직결됩니다. 셋째, 면역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 즉 근육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한번 앓고 나면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혹시 나도 근감소증 위험자가 진단 리스트?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손에 도움 없이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다.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일 때 뛰어서 건너기가 벅차다. 1년 전보다 바지 허리가 헐렁해졌다. 2리터짜리 생수병 하나를 들기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다리에 쥐가 난다.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이미 근감소증의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근육량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접 우리 몸의 주인 되어 근육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탑5 심층 분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의 산삼 황태. 첫 번째 음식은 변함없는 단백질의 제왕, 황태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75g에서 8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계란 12세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추운 겨울 대관령 덕장에서 황태를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했던 것에는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의 살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단백질 구조가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아미노산 형태로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도 황태 속 단백질은 편안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의 해독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메티오닌이 풍부해 우리 몸의 활력을 깨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황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황태, 국물만 마셔도 효과가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시원한 맛은 국물에 있지만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의 99%는 바로 이 건더기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건더기는 보물입니다. 황태와 최고의 궁합.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황태국을 끓이실 때 마지막에 달걀 하나를 부드럽게 풀어보세요. 황태에 부족한 일부 아미노산을 달걀이 완벽하게 채워주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유제품의 보석 그릭 요거트. 두 번째는 우유의 영양을 농축시킨 보석 그릭 요거트입니다. 100g당 약 15에서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일반 요거트의 2배가 넘습니다. 유제품이라 씹을 필요가 없어 치아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이보다 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없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을 만들 단백질과 뼈를 튼튼하게 할 칼슘을 동시에 섭취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소화 흡수 능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장이 편안해야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릭 요거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유제품이라 배가 아프고 속이 차가워질까 걱정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드셔보세요. 여기에 따뜻한 성질을 가진 꿀 한 스푼이나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속을 편안하게 중화시켜 줍니다. 그릭 요거트와 최고의 궁합.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고 항산화 성분으로 근육을 지키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간편한 단백질 참치 통조림. 세 번째는 요리하기 번거로울 때 우리를 구해줄 비상식량 참치 통조림입니다. 100g당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웬만한 고기 부럽지 않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뚜껑만 따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편리함은 어르신들께 큰 장점입니다. 입맛이 없거나 기력이 없어 불 앞에 서기 힘들 때 참치 통조림 하나면 훌륭한 단백질 반찬이 뚝딱 완성됩니다. 또한 참치에는 뇌 건강과 혈관 청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면 참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 통조림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통조림이라 중금속이나 방부제가 걱정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통조림은 방부제 없이 고온으로 멸균 처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로 먹는 참치캔은 작은 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들기 때문에 중금속 위험이 훨씬 낮아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참치 통조림과 최고의 궁합.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 참치의 좋은 영양분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 근육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는 고속도로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머리부터 혈관까지 지키는 들깨. 들깨에는 단백질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고 특히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들깨의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속에서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는 DHA로 전환되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말처럼 들깨는 우리 몸의 수명을 늘려주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들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들깨, 기름이라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요? 네, 열량이 높은 편이라 하루 한두 숟가락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들깨의 지방은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착한 지방이라는 점입니다. 과자나 빵의 나쁜 지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 최고의 궁합 음식은 버섯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풍부한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단백질과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다섯 번째, 뼈째 먹는 단백질 멸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칼슘의 왕으로만 알고 있던 멸치의 재발견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40g 이상 들어있는 숨겨진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과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을 동시에 그것도 뼈째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뼈와 근육이 함께 튼튼해지니 넘어질 위험이 줄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치에는 피로 해소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해 우리 몸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멸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멸치가 너무 짜서 혈압 때문에 먹기가 꺼려집니다. 볶기 전에 멸치를 흐르는 물에 살짝 헹궈 물기를 빼거나 물을 많이 머금은 채소와 함께 볶으면 짠맛이 자연스럽게 중화됩니다. 멸치와 최고의 궁합. 최고의 궁합 음식은 풋고추나 꽈리고추입니다. 풋고추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멸치의 칼슘이 우리 뼈에 착 달라붙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채워줄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듯이 우리 몸의 단백질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단백질 도둑들을 먼저 잡아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나는 좋은 음식 잘 챙겨 먹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 원인은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음식들을 무심코 드시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가 애써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멀쩡한 근육까지 녹여버리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첫째, 달콤하고 짭짤한 유혹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단팥빵 등. 입이 심심할 때 혹은 식사 준비가 번거로울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공식품에 손을 뻗습니다. 출출할 때 먹는 과자 한 봉지, 입맛 없을 때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간식으로 먹는 달콤한 빵 한 조각. 이것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염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온 가족이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지 새 가구를 들여놓거나 집을 예쁘게 꾸밀 여유가 없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에 가득한 정제 설탕, 나쁜 지방, 각종 첨가물들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것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침입자들과 싸우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염증 반응에 쏟아붓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하루 종일 불을 끄느라 바쁜데 어느 겨를에 단백질을 가져다가 근육을 만들고 몸을 보수하겠습니까? 힘들게 먹은 단백질은 근육으로 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대로 소모되거나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 도둑이라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 즉 소금기는 우리 몸의 칼슘을 붙잡아 소변으로 함께 끌고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육을 지탱하는 뼈는 점점 약해지고 근육 자체도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보존제와 인공색소 같은 화학 첨가물들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간과 신장이 지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활력, 즉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혹시 지금 손 닿는 곳에 과자나 빵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그 대신 사과 반쪽이나 오이 한 개를 드셔보세요. 라면이 생각날 때는 구수한 누룽지를 끓여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의 염증을 끄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마시기 편한 설탕물, 음료수입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믹스커피, 자양강장제 등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걸러도 믹스커피는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건강을 생각한다며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우리 근육에 있어서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액상과당은 세상에서 가장 흡수가 빠른 형태의 설탕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혈당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혈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이번에는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혈당이 치솟을 때 우리 몸은 근육 합성을 멈추고 혈당이 곤두박질 칠 때는 극심한 피로감과 공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음료를 마시면 잠시 기운이 나는 것 같다가도 30분만 지나면 더 피곤해지고 또 다른 단 것이 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은 남는 당분을 모조리 지방으로 저장하라 는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배와 허리 주변에 차곡차곡 쌓이는 내장 지방의 주범이 바로 이 액상과당입니다. 내장 지방은 그 자체로 염증 물질을 뿜어내어 다시 우리 몸을 공격하고 근육 생성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으니 주스도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 과일의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가라주스로 만드는 순간 이 중요한 브레이크가 사라져 버립니다. 식이섬유가 제거된 과일 주스는 그냥 설탕물과 다를 바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후에 드시는 믹스커피나 습관적으로 마시는 주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맹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이야말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셋째, 고소함 뒤에 숨은 암살자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꽈배기, 각종 전 등
고소한 냄새와 바삭한 식감, 기름에 튀긴 음식의 유혹은 참으로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우리 근육과 혈관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튀김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은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가열되면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형태로 변형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이 절대 분해할 수 없는 가짜 지방으로 혈관 벽에 시멘트처럼 들러붙어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근육으로 가야 할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 파이프를 끈적한 기름때로 꽉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배달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겠죠? 여기에 더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고온의 기름과 만날 때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단백질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쓰레기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을 뻣뻣하고 낡게 만듭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들어 노화를 촉진하며 관절을 뻑뻑하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마저도 이 독성 물질로 변질시켜 버리니 그야말로 최악의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기름에 튀긴 치킨 대신 기름기를 쫙 뺀 구운 닭이나 푹 삶은 백숙을 드셔보세요. 돼지고기가 생각날 땐 돈가스 대신 부드러운 수육이나 찜으로 즐겨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줄이거나 피하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챙겨 드시는 단백질이 허투루 쓰이는 일 없이 오롯이 근육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쁜 음식을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좋은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진짜 비결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째, 황금 타이밍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8시간 이상 굶었던 우리 몸에 아침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은 잠자던 근육 공장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둘째, 환상의 짝꿍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 건강한 지방인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최악의 도둑을 피하세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나 녹차, 그리고 술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식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근육의 70% 이상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에 물이 반드시 필요하니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설명을 마치기 전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김영희 여사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여사님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고 간단한 근력 테스트 결과는 연세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혈당 수치도 당뇨병 전 단계인 경계성 당뇨 판정을 받은 상태셨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신 석 달 뒤 다시 찾은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근력 테스트에서는 85%를 훌쩍 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고 공복 혈당 수치 역시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뭉클하게 했던 것은 선생님, 얼마 전에 손주 녀석 번쩍 안아서 비행기 태워줬어요 하시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영희 여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직한 약속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넣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따라만 하세요. 100세 근육 만드는 4주 챌린지. 1주차 아침을 바꿔보세요. 이번 주에는 딱 하나만 약속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 따끈한 황태국 건더기까지 꼭꼭 씹어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 한 컵이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2주차 밑반찬을 더하세요. 1주차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냉장고에 멸치볶음과 들깨 나물 반찬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밥 먹을 때마다 딱 한 젓가락씩만 더 드시면 됩니다. 3주차 간편함을 즐기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요리하기 힘드실 땐 고민 없이 참치 통조림을 활용해 보세요. 찌개도 좋고 쌈도 좋습니다. 4주차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제 1주에서 3주차 내용을 모두 실천하시면서 모든 국과 찌개, 나물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씩 뿌리는 것을 마지막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오르고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친구들과 함께 기차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단지 식단을 조금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위대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 반찬으로 멸치 한 줌을 볶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냉장고에 있는 참치 통조림으로 맛있는 찌개를 끓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100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지혜백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